최근 영상 업로드가 뜸해도 너무 뜸했죠. 얼마 전 유럽으로 미슐랭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런던과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 리뷰에 앞서 먼저 하늘 위 파인다이닝이죠. 대한항공 기내식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항공사에서 수익성이 낮은 1등석을 줄여왔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제 국내에서도 대한항공의 단 2노선 LA와 뉴욕에서만 1등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광동체 항공기에는 1등석이 존재하지만 판매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비즈니스 고객 중 일부에게는 1등석 좌석을 주기도 하죠. 저도 이번에 비즈니스석 티켓을 발권했지만 운 좋게 1등석을 탈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원래 해당 노선에는 현재 퍼스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번 영상은 1등석에서 하는 프레스티지석 기내식 리뷰가 되겠습니다. 무려 2년 만에 국제공항이라 설렘도 잠시, 텅텅 빈 휑한 모습에 어색하기도 살짝 씁쓸하기도 한데요. 대한항공 국제선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죠. 3층 출발장에는 A부터 H까지 체크인 카운터가 위치해 있는데 중앙에 D와 E 중간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오른쪽 즉 서편으로 이동하면 대한항공 탁승 수속 카운터가 나옵니다. B 카운터에서는 모닝캄 회원회, C 카운터에서는 일반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서편 끝 맨 오른쪽에 있는 A구역에 위치한 프리미엄 체크인 존으로 이동했는데요. 2018년 1월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죠. 1등석과 비즈니스석, 모닝캄 상위 회원을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으로 이곳에서 탑승 수속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입구에서 우측은 1등석 승객을 위한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좌측은 모닝캄 상위 회원과 비즈니스 승객을 위한 카운터인데요. 줄을 따로 설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런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등을 마치고 라운지를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서편만 운영하고 있는데 249번 탑승구 근처 4층으로 한층 올라가 브릿지를 건너면 칼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나타납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각종 주류와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안에 생수와 우유, 맥주, 옆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고요. 과일 주스로 사과, 토마토, 오렌지, 그리고 탄산음료로는 콜라와 스프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미니 크로와상과 함께할 버터와 딸기잼, 옆에는 아몬드와 건포도, 시리얼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냅킨과 위생장갑, 손세정제가 마련되어 있었고 바나나와 에멘탈 치즈, 건포도와 크래커, 블루베리 크럼블 머핀과 초콜릿 데니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핫푸드 섹션에는 케첩과 구운 감자, 소세지, 어묵, 그리고 계란볶음밥과 죽, 간장 참기름이, 콜드 섹션에는 여러가지 야채와 양상추, 요거트, 방울토마토, 두부 샐러드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류나 맛 측면에서도 구색만 갖춘 느낌인데다 탑승하게 되면 본격적인 기내식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디저트까지 완주하시려면 오히려 라운지에서는 너무 많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저는 죽과 간단하게 한 접시를 담아와 아침을 해결했는데요. 꽤 넓은 공간에 다양한 디자인의 자리가 있어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리마다 고속 충전 USB 포트가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딩 시간이 되어 233번 게이트로 이동했는데요. 이날 제가 탈 비행기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77-300ER로 이 기종의 구형에는 코스모 스위트 1.02, 신형에는 2.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좋은 1등석 좌석인 코스모 스위트 2.0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일반석 승객은 오른쪽으로,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왼쪽 보딩 브릿지로 가시면 되는데요. 티켓 확인 후 자리로 안내해 주십니다. B777-300ER의 1등석은 1, 2, 1배열로 2열, 총 8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동행이 있으신 분들은 가운데 붙어있는 D와 2석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저같이 혼료족인데다 창가석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A와 J석을 추천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열은 창문이 3개지만 이 2열은 창문이 4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느껴져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서로 이 A
A석을 확보하기 위해 자존심을 걸 정도라고 하죠. 코스모 스위트 2.0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특히 미늘창으로 되어 있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로 더 높아진 139cm 파티션에 개별문을 닫으면 독립된 공간이 되어 그 어떤 좌석보다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좌석의 길이는 211cm, 폭은 61cm로 침대 모드에서는 팔걸이가 낮아서 폭이 81cm까지 넓어지는데요. 일반 싱글 침대 사이즈와 얼추 비슷해서 충분히 넓고 아늑게 편안했습니다. 부들부들 이불 같은 담요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헤드폰은 가져가실 수 없지만 한진 제주 퓨어 워터와 도톰한 슬리퍼 그리고 파우치는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어메니티로는 아틀리에 코롱의 핸드크림과 바디로션, 립밤 그리고 구두 주걱과 안대, 덴탈 키트, 빗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제 좌석을 속속들이 살펴볼까요? 정면에 보이는 24인치 LCD 모니터는 비행 내내 엔터테인먼트를 선명하게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이 오토마는 나중에 좌석을 180도로 눕히면 합쳐져 침대를 만드는데 아래 공간을 수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옷걸이가 그려진 부분을 열면 개인 옷장이 나오는데요. 부피가 있는 옷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어서 제 롱코트는 담당 승무원분께서 따로 보관해 주셨습니다. 좌석 왼편에 가장 멀리 앞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꽤 넓은 편이지만 멀어서 잘 사용하진 않았고요. 중간에 세련된 메탈 재질의 좌석 컨트롤러가 보이죠.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의 버튼을 누르면 독서 등 기능은 물론 원터치로 시트를 4가지 형태로 변환시켜줍니다. 바로 옆에는 USB 포트와 흡사 게임기 같은 모양의 리모컨이 나오는데 3.7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영화 시청 중에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요. 맨 뒤 개인 보관함에는 안전안내문과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륙하고 안전고도에 들어서면 담당 승무원분께서 미리 저녁 식사까지 주문을 받아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노선에는 1등석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비즈니스 클래스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맨 앞장에는 주류가 소개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종류가 줄어든 모습이죠. 장거리 비행이기에 점심과 저녁 이렇게 2번의 식사가 나오고 원하는 때에 간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 웰컴 드링크도 요청 시 개별 제공으로 바뀌었는데 식사에서도 보통 간단한 아뮤즈와 함께 나오던 식전주 서비스까지 사라졌네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캔들레버 구조의 테이블은 가로 26cm, 세로 23cm로 무려 이코노미의 4배가량의 크기라고 하죠. 크기도 크기지만 꽤나 두껍고 무거워서 식사 시 담당 승무원분께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식사에 전체가 나왔습니다. 광주유가 디자인하고 웨지우드가 제작한 식기에 담겨져 나오는데요. 기내라는 특수 환경에서 편리하도록 실용적이면서도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를 붓의 농담으로 표현해 전통성과 함께 수제품이 갖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 라운지에서 볼 수 있었던 쇼트지비젤 잔이 아닌 이코노미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준비해 주셨고 핫타월 역시 일회용 물수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가 시릴 만큼 차가운 온도감의 관자는 상당히 큰 크기로 탱글통통했는데 입안에서 무척 부드러웠고요. 함께 나온 토마토는 달달한 데다 가지도 신선했고 싱싱한 양상추와 시원한 레디쉬도 무척 아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맛 자체는 무난했지만 훌륭한 선도가 기대 이상이었던 차가운 샐러드였는데요. 미니 사이즈의 발사믹 소스와 소금과 후추는 식사마다 기호에 맞게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메인에서 양식이나 중식을 선택 시 빵과 스프가 서비스되는데요. 감자 호밀빵과 마늘 포카치와 바게트 가운데 제가 고른 감자 호밀빵은 무난했고 꽃 모양 버터는 온도감이 좋아 바르기 좋았지만 풍미가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이어 나온 크림 스프는 병아리 콩으로 만들었는데 이전에 기억하는 맛과는 조금 다른 맛으로 꽤나 고소한 데다 달콤한 따뜻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인으로 저는 스테이크를 선택했는데요.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지만 아무래도 기내에서는 살짝 조금 더 익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육류보다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후기에서 이 스테이크에 대한 극찬이 많아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았고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육즙이 좋았는데다 무척 부드럽고 깔끔했고 소금 후추와 함께는 물론 타임이 들어간 그레이비 소스를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더 훌륭했습니다. 탱글탱글한 버섯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담백한 브로콜리는 아삭했는데 그레이비 소스와의 조화도 좋았습니다. 함께 나온 감자 그레탱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맛이긴 한데 버터리하면서도 녹진한 맛이 든든하면서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다음 디저트입니다. 세 종류의 치즈가 포도, 크래커와 함께 나왔는데요. 네모난 모양의 까레드 레스트는 부드러우면서 크리미했고 푸른 당베르는 상당히 풍미가 강한 데다 숑은 살짝 꼬릿하면서 고소해서 와인과 함께 마시기 좋았습니다. 포도는 특별함 없이 다 아는 맛이었고요. 하겐다즈는 바닐라와 딸기 중에 저는 딸기를 선택했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달달함이 기름진 입을 정돈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음료로 커피와 홍차, 녹차, 페퍼민트, 카모마일 가운데 저는 아이스 홍차를 주문했는데요. 립톤 옐로우 라벨티의 쌉쌀함으로 긴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아직 비행시간은 한참 남은 데다 살짝 출출한데요. 간식 메뉴로는 라면과 쿠키, 시리얼바, 피자, 감자칩과 육포가 있는데 저는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신라면과 진라면 순한 맛 중에 저는 진라면 순한 맛으로 추천해 주셨고 상당히 맵지 않게 꼬들꼬들하게 조리해 주셨습니다. 북어나 콩나물을 넣어 국물 맛이 조금 더 시원했지만 사실 다 아는 맛이라도 하늘 위에서 먹으니 그 자체로 뭔가 색다른 별미인데요. 살짝 심심할 수 있을 찰나에 함께 나온 오이지와 무생채가 짜지 않고 아삭아삭하면서 감칠맛을 더해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착륙 2시간 전 다시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다행히 점심보다는 조금 간단한 편이죠. 먼저 샐러드입니다. 발사믹과 레몬 가운데 저는 이번에 레몬 드레싱을 선택했는데 상당히 시원하고 상큼해서 좋았고요. 달달한 방울토마토와 담백한 가지의 말랑한 식감도 좋았고 아삭한 호박과 신선한 양배추가 입맛을 돋우기에 좋았습니다. 메인으로는 양식과 한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비빔국수와 만두를 주문했고 한식의 경우 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인기 메뉴이자 시그니처인 비빔밥의 비주얼을 능가하는 비빔국수가 나왔는데요. 보기에도 예쁜 이 비빔국수에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넣어 먹으면 됩니다. 한식을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앞으로 얼마간 그리울 테니 기내식 중 한 번은 한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살짝 매운 입을 따뜻하고 구수한 북엇국으로 달래주었는데 상당히 시원하고 개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만두는 따뜻하게 쪄 나와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었고요. 간단한 반찬으로 나온 오이지와 양파장아찌의 새콤달콤함까지 함께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디저트로 신선한 계절과일 3가지와 음료가 나왔는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스타벅스 레귤러 커피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깎아 나온 과일의 소박한 모양새가 오히려 친근하고 담백하게 느껴졌는데요. 상큼한 오렌지와 갈변 없이 시원한 배, 그리고 달달한 수박까지 입안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화장실 리뷰죠. 화장실 앞에 있는 1등석 갤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탔을 당시 후기에서 볼 수 있었던 1등석 화장실에 드라이 플라워와 핸드타월은 없었지만 핸드워시와 덴탈 키트, 면도기와 쉐이빙 크림, 그리고 어메니티 파우치에 들어있던 아틀리에 코롱의 바디로션과 빠이오의 미스트 등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1등석 화장실의 장점이라면 크기가 살짝 더 여유롭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특히 B747-8i는 뒤쪽 프레스티지 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만 제가 탑승한 B777 300ER은 앞쪽 퍼스트석 전용 화장실이기에 1등석 승객이 최대 8명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운 좋게 첫 번째로 내리게 되어 도어를 여는 장면도 담을 수 있었네요. 비행의 꽃이라 불리는 기내식, 일명 하늘 위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사실 파인다이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음과 진동, 그리고 높은 고도와 낮은 기압, 또 건조한 기내라는 여러 상황적 한계를 고려하면 무난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상에서보다 더 맛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기내식만의 묘한 매력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듯 1등석의 백미는 넓은 좌석도 기내식도 아닌 고객 응대 라고 하죠. 탑승 후 고객 설문조사 기한이 끝나 아쉬운 마음에 홈페이지에 칭송 레터를 남길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는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특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 무려 14시간 55분, 15시간에 가까운 비행시간이 오히려 충분한 휴식으로 느껴질 만큼 기분 좋게 이번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장거리를 탑승하셔야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고요. 특히 아침 식사가 아쉬운 경우가 많기에 점심과 저녁을 드실 수 있는 스케줄로 추천드립니다.